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는 좌파 세력과 기회주의적 제도권 언론의 절대적 지원을 받으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이 과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 당선될지, 아니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에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다른 후보들 간의 연대로 대역전이 이루어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좌파 세력과 기회주의 언론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이준석 당대표 선출 때도 사실상 아주 노골적으로 야합해서 황당한 짓을 일삼았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이번에는 그때와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한동훈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을 경악해 하는 한동훈의 저열한 인간성이 계속 드러나면서 저런 자가 국힘 당대표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권 언론에 맞서 의식 있는 우파 성향 시사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한동훈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려주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적어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그런 처절한 노력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한동훈과 관련해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 악법 중의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등이 벌였던 치열한 투쟁과 관련해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당을 한동훈이 사실상 모욕하고 폄훼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동지의식도 없다면서 당원들이 절대로 한동훈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었던 원내대표로서 우리 동지 전체를 대신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요청한 것을 한동훈 후보는 개인 차원의 청탁이었던 것처럼 폄훼했다면서 매우 악의적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후보가 개인 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예 성립 불가능한 억지다. 패스트트랙 투쟁은 나경원이라는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27명의 의원과 보좌진, 심지어 야당 의원도 기소된 사건이다. 그리고 바로 제가 패스트트랙 투쟁을 진두지휘한 사람이다. 그런 저만 제가 콕 집어서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한동훈 후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허위 음해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동지의식도 없다. 당원 동지 여러분 호소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토론회에서 드러난 한동훈 후보의 실체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 당원과 국민은 한 후보의 민낯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 글에 이어 오늘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서 한동훈 후보를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화양연화 추억에 빠진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까? 한동훈 후보의 발언과 인식이 민주당, 조국당 판박이입니다. 결국은 패스트트랙 투쟁 동지를 범법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 처벌받아도 싸다는 식입니다. 왜 문재인 정권에서 본인이 주도해버린 무자비한 수사를 인생의 화양연화로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당 동지들을 피의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정, 불공정 운운도 기가 찹니다.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을 풀어주는 게 공정입니까? 그대로 냅두는 게 공정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 안 해놓고 궁지에 몰리니 우리 당을 불공정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장관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 유감이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무차별 폭로, 무차별 난사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 편협한 사고로 어떻게 집권 여당을 이끌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수준의 태도와 인식으로는 작은 동호회 하나도 못 끌고 갑니다.
한 후보 역시나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입니다. 100일의 비대위원장이 짧았던 것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짧은 것입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당원 여러분께서는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다 정말 당이 망가집니다. 잘못 투표하시면 당의 분란이 끊이질 않고 결국 쪼개질 위험마저 큽니다. 누가 안정적이고 누가 당을 통합할 수 있는지 꼭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투표로 우리 당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즉 패스트트랙 투쟁과 그에 이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고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 무더기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한 박주연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한동훈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은 인간이 참 덜 됐다. 어찌 이런 인간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재판 때 황교안 대표와 함께 제일 앞에 앉는다. 패스트트랙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다른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패스트트랙 당시 국힘당 의원들의 행위는 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정당 행위였다. 개인 부탁이라고? 그게 어찌 개인 부탁이냐. 27명 중 피고인 나경원 하나만 원포인트로 공소 취소가 가능하냐. 한동훈 니놈은 그런 식으로 기소질을 했냐. 네가 검사하면서 한 수사와 기소 그런 식으로 접근했냐. 혹시 가짜 태블릿 PC도 니놈 작품인 거냐. 니놈이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일 때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피의자들 신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괄 기소 혹시 니놈이 관련된 것 아니냐. 사퇴해라. 인간으로서 기본적 자질도 없는 놈이. 이렇게 아주 박주연 변호사가 강도 높게 한동훈을 질타했습니다. 최근 한동훈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또 해병대 최상병 특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대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한동훈은 이른바 제3자 특검 운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의 논리가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오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런데도 특검을 해야 하는가? 특검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제3자 추천안이란 걸 내세워 특검을 받자는 한동훈 후보의 주장은 민주당의 음모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후보는 또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열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관철을 주장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만이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동훈 후보는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 당대표 자격이 없다. 탄핵이라는 눈앞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걸 넘어 외면하는 사람이 대체 어떻게 위기에 처한 당과 정부를 추스릴 수 있겠는가라면서 한동훈 후보는 매서운 당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후보는 또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했다. 숫자를 앞세운 폭거다. 이런데도 한동훈 후보는 특검을 받겠다고 한다. 특검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는가. 특검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면서 원희룡이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황현호 변호사란 법조인이 한동훈식 화법 이런 제목으로 12개 항목에 걸쳐서 짧게 한동훈식 화법을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상당한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호 변호사는 한동훈식 화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스타카토, 단문 단답에 능함. 2. 반어법, 답변이 궁하면 반대 질문. 3. 메신저 공격, 메시지에 대한 답변이 궁하면 메신저를 공격. 4. 선악 이분법,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에 익숙. 5. 내로남불,
자신의 잘못 인정해 난색. 6. 과대 포장, 당무 개입,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동료 시민 등의 용어 선택. 7. 빈정거림. 8. 말꼬리 잡기. 9. 가벼운 언어. 10. 폭로 및 위협. 11. 집요한 공격. 12. 안 좋은 상황을 미리 예상. 예를 들어 총선 200석 저지, 제3자 특검, 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현호 변호사가 지적한 한동훈식 화법 12가지 아마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식 화법이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꽤 신선하게도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동훈의 민낯을 점점 보게 되니까 정말로 아주 끔찍할 정도로 듣기도 싫은 한동훈식 화법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중앙선관위 공무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 여러분 아시죠? 종종 소개해드려서 아마 건설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배명수 대표가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정말이지 흥미진진하다. 조선중앙동아가 밀고 있는 한동훈과 우파 유튜브가 밀고 있는 반한동훈, 과연 누가 승리할까? 한동훈이 승리하면 조중동은 더욱 기고만장해 우파 시민을 개발의 때만큼도 안 여길 것이고 한동훈과 같이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을 농단할 것이다. 반한동훈이 승리하면 조중동은 기가 죽어 태극기 시위도 보도하고 국힘당과 정권을 전에처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생각을 못할 것이다. 대체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측은 TV나 신문에서 정보를 받고 반한동훈을 지지하는 측은 우파 유튜브에서 정보를 받는다. 요즘 한국에서 TV나 신문은 애국심과 정의감과 정직함이 없다. 박근혜 탄핵 때 신문은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몇 달을, TV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몇 달을 박근혜를 마녀 사냥했다. 청와대에서 그룹 섹스 했다느니, 비아그라를 먹었다느니, 변기 뚜껑을 뜯어가지고 해외여행 갔다느니 별합을 모욕을 여성 대통령에게 가했다. 얼마나 잔인한지 나는 그때부터 조중동을 버렸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우파 유튜버는 자기 양심대로 이야기한다. 조중동의 구성원보다 우파 유튜브가 훨씬 엘리트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에 훨씬 경험과 식견도 많다. 말 그대로 유튜브는 뉴미디어인 것이다. 뉴미디어인 유튜브가 이기느냐, 올드미디어인 조중동이 이기느냐. 뉴미디어가 밀고 있는 반한동훈이 이겨야 조중동이 약고가 죽는다. 잘 생각하시길,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이어서 오늘 다음과 같은 글도 올렸습니다. 국힘당 지도부 선거 결과는 과연 예상을 깰 것인가? 태영호 전 의원은 저번 국힘당 최고위원에 도전했을 당시 최고위원 중에 국민여론 지지율이 최하위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여니 1등으로 당선됐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실제로 후보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은 국민의 2%가 안 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실제 투표권자에 대한 의미 있는 표집이 안 되는 것이다. 투표권자인 국힘당 책임당원들은 80만 명이다. 그 중에 영남이 40%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33%다. 수도권 책임당원들도 영남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같은 국힘당 지지자나 책임당원들 중에서도 진성 우파 성향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좌파와 친하고 우파는 멀리하는 행태, 국힘당 책임당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분노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투표율도 높을 것이다. 너무 행복회로만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1차에서 40% 초반으로 표가 나오면 결선에서 질 확률이 아주 높다. 서울과 지방에 있는 80여 명의 책임당원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동훈을 찍었다는 책임당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몇만 명의 책임당원들을 구독자로 가지고 있는 대형 우파 유튜버들도 어제부터 투표 인정을 받고 있는데 99%가 한동훈을 안 찍었다고 댓글이 올라온다. 국힘당 책임당원들이 몰려있는 곳은 우파 유튜버나 우파 시민 단톡방이다. 80만 책임당원들의 놀이터가 여기고 책임당원 거의 다 이곳에 한두 달이 걸쳐져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예상이 가능한 것이다. 하여튼 화요일 발표를 기다려보자.
조중동이 눈이 시뻘개서 밀고 있는 한동훈이 이기는지, 한동훈을 반대하는 우파 유튜버나 우파 커뮤니티가 이기는지를 소주 서너 병 냉장고에 희야시 시켜놓고 23일 화요일 전당대회를 기다리자. 이렇게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배명수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과연 당대표 선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른 후보들 중에 누가 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일만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